저는 여론조사 지지율과 관련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한 40% 정도 나오고 안철수 후보가 한 30%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10% 전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한 15% 가까이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홍 후보는 이런 그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 당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하고는 차이가 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그렇다면은 그 숨어있는 보수 표심, 이 샤이 보수층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문재인 후보는 아마 정점을 찍었을 겁니다. 자기 지지세를 거의 다 모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지난 그 대선 때 18대 대선 때 보면 우리 보수표 중에서 상당히 떠돌고 있는 표가 35%가량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뭐 15% 우리 지지율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자체 분석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고 앞으로 이제 이 게임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보수표를 80% 정도만 우리가 받아도 이 3자 구도에서 이기는 대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 그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느냐. 내 일례로 이야기를 하면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보수 우파를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87명에 불과했습니다. 10%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응답률이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여론조사하는 거는 2004년도에 이미 탄핵 때 제가 동대문 의뢰 출마를 했을 때 16일 전에 여론조사가 제가 16%고 상대방 후보가 48%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보니까 제가 1.2% 이겼습니다. 그러면 보름 사이에 불과 그게 34%가 움직였다는 것, 그거는 거짓말이죠.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죠. 미국 그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힐러리를 여론조사에 한 번도 이긴 일이 없습니다. 97% 언론이 힐러리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가 돌파한 것은 그 트위터 하나로 돌파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구글이나 다른데 그 빅데이터 여론조사는 제가 훨씬 높습니다. 빅데이터 조사는. 지금 아마 여러 군데에서 빅데이터를 요즘 와서는 발표를 안 해요. 여태 하다가. 그 보니까 문재인 후보 눈치 보는 것 같은데 빅데이터가 한번 알아보시죠. 알아보면 제가 그 두 후보보다 거의 2배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관심도는 그게 곧 마지막에는 지지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게 미국 대선에서 바로 입증이 된 겁니다. 네, 홍 후보님,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렇다면은 홍 후보님께서는 이제 다자구도에서는 이제 이 보수 후보가 한 명이 되고 진보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뭐 필승 구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만 실제로 현재 그 정치 지형을 보면 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인 것이 뭐 사실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다자구도를 할지라도 홍 후보가 이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떤 그 획기적인 어떤 구상, 전략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거는 내가 걸리지 않을 테니까 어제 TK 지역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여태 그 지역에서 내가 8%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압도적 1등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어제 그 대구 방송에서 여론조사한 거는. 그 안철수 후보가 대구에서 한 48% 있다가 지금 절반으로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게 실정합니다. 지금 표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부끄러워서 여태 의사표시를 못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꼭 그렇게 그 일반 언론이나 여론조사기관 믿고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2004년 이후에 드러난 여론조사는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간의 3자 단일화, 원샷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특히 국민의당과의 그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시면서 보수 후보 단일화는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보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홍 후보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후보 단일화의 파괴력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아까 말씀하신 그 단일화에 대해서 이 바른정당에서 주장하는 단일화에 대해서 거부 입장은 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른정당에서 국민의당까지 합치자 이랬는데 국민의당은 사실 자세히 보면 1번, 3번은 같은 후보입니다. 그 대선 끝나면 100%로 통합합니다. 어느 1번이 이기건 3번이 이기건. 그건 호남 1, 2중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국민의당하고 합한다는 것은 그건 선거공학상에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우리 보수 진영에서 이제 나가신 분들하고 합하는 건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지율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조원진 후보나 남재준 후보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보수 진영은 단일화되는 겁니다. 바른정당의 그 유승민 후보는 제가 보건대는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아마 끝까지 갈 것 같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거기 단일화에 목매지를 않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홍 후보께서는 이제 경남지사로 있으시면서 출마 선언하기 직전에 대선 후보 출마 직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에 반드시 당선된다기보다는 진보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수 유권자 일각에서는 진보 좌파의 어떤 홍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보 좌파 쪽의 어떤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홍 후보가 사퇴하시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안철수한테 주라는 건데요. 안철수 그 후보는 TV 토론 보면 꼭 초등학생 수준의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TV 토론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주식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폭락했어요. 여태 그 주식이 1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도 지금 폭락을 하고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안 된다는 소리죠. 국민들이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안철수한테 갔던 우리 진영의 그 보수 진영의 표들이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증거는 TK에서 벌써 나타났고 이미 또 PK에서도 그게 확연히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동호 기자가 자꾸 내보고 음해하는 소리 같아요. 네, 이번 선거 판세 관련한 이동우 단장 질문에 대해서 또 보충 질문 장광익 정치부장이 한번 해주시죠. 하나 하겠습니다. 네. 바른정당과 후보 단일화 안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상 그거 하려고 해도 유승민 후보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는 차차기 또 앞으로 또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중도 포기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딜고 결혼하자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 지도부는 어저께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제 홍 후보를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찾아오겠다고 그랬는데 찾아오면 만나실 용인이 있으신가요? 내 지방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일화하는 안을 가져와야지. 그리고 그 바른정당이라는 걸 자세히 보면 우리 당을 뛰쳐나간 분들인데 이제 탄핵도 끝났으니까 문 열어놓고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라는 건데 작은 집이 차리고 있다가 이제 정리되면 돌아오라는 건데 원인이 해소됐으니까 돌아오는 게 정답이죠. 그 돌아오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보수 대통합이라는 그 명제만 있으면 그건 돌아오는 거죠. 거기서 돌아오는데 집 나갈 때 뭐 조건 달고 집 나갔습니까? 들어올 때도 조건 없이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음 MBC 박성준 국회팀장 순서입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홍 후보님께서 그 후보가 되시는 과정에서 그 친박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셨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단답 형식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향후 집권하시면 친박계 인사들에도 능력이 있다면 장차관이나 요직에 발탁하거나 등용하시겠습니까? 집권하면요, 그분들 전부 친홍계가 됩니다. 그거 친박계는 대통령 파면되면서 끝났습니다. 또 일부 핵심들은 이미 같이 대통령하고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핵심들은 다음 정부의 전면에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집권을 하면 전부 국정 지지 세력이 되기 때문에 전부 홍준표 밑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재판이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정치투쟁에서 졌다. 이런 평가도 하시고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신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저는 그 탄핵을 정치투쟁으로 봅니다. 정치투쟁으로 보는데 본질을 정치투쟁에서 본질에서 졌다고는 저는 그래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최순실이한테 돈 줬다.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한테 돈이 간 것이 아니라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인가 거기에 재벌한테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은 지금 그 재단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걸 최순실이가 들어묻거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재판 과정에 공정한 재판을 하면 이 무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탄핵이 발생되는 과정을 보면 지난 공천 때 그 후유증으로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공천 때 그 당시에 심하게 대립을 이루었던 그 유승민, 그 김무성 그 두 분이 중점이 돼서 탄핵을 하고 뛰쳐나간 것이지.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또 헌법재판소 판결도 내가 어제 JTBC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난 그 판결 보면서 참 내 길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저런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가? 나는 대통령 편드는 거 아닙니다. 편드는 건 아닌데 사법적 심판이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걸 탄핵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압수수색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보면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변명이 오락가락했다. 그거는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이상 피의자가 오락가락 변명을 하는 것은 자기 형사소송보다는 권리입니다. 그걸 확정하는 게 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특검이나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가지 않았다. 조사받으러 안 나가도 돼요. 그게 형사소송보다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조사받으러 안 나가면 강제 수사를 해야죠.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마치 이것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양 그래 판결하는 것을 보고 저희 헌법재판소 판결이 맞나? 마치 잡범들한테 마지막에 훈계를 하면서 니 왜 거짓말했나? 결론을 내면서 재판 끝나고 난 뒤에 훈계를 하면서 너 실형 가라. 너 반성하고 있으니까 집행유예 가라. 잡범들한테 훈계하면서 재판하는 그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이 아니다. 민중재판이다. 촛불이 겁이 나니까. 또 문재인 후보가 탄핵이 안 받아들이지만 민중혁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막말을 그 문재인 후보 하는 거 보고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판결은 옳지 않다. 나는 절대 박근혜 대통령 내 비판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우파 진영에서 내 비난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옳고 그러면 분명히 국민들이 좀 아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정법적으로요. 지난해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계셨다면 그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셨겠습니까? 저는 그 탄핵 사유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달에 물러나겠다. 스스로 물러나겠다. 4월 말에 하야하겠다. 그 발표를 했을 때 그때 내 페이스북에다가 그래 썼습니다. 탄핵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촛불과 반대 세력들이 다 몰려갈 것이다. 그건 민중재판이 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재판도 시위대의 압력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그래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으니 스스로 물러나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만약 제가 국회에 있었다면 저는 탄핵 사유가 적절치 못하다. 탄핵 사유는요. 확정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탄핵 사유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아직 재판 진행 중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확정이 돼야지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확정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검찰이 기소장 내고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했다고 해서 그게 모두 유죄입니까? 그게 모두 유죄라면 그 재판이 필요 없죠. 확정된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놓고 이제 구속까지 했다 얘기야. 구속까지 했으면 공정한 재판이라도 받게 해줘야 옳지 않느냐. 에? 만약 이게 야당이 되면 1번, 3번이 되면 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겠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친박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난 친이도 아닙니다. 이해창 총재 있을 때 이해창계도 아니었고 나는 독고다이로 살았습니다. 독고다이로 살았는데 내가 앉아서 내 힘으로 쭉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누구 편들어 본 일 한 번도 없습니다. 이분리를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국민 앞에 못 밝힐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홍 후보님이 집권을 해야 박 전 대통령이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대. 네. 공정한 재판.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참석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참석자 또는 지지자들의 그 표심이 홍 후보님께 향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결국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게 꼭 탄핵에 반대했다 이렇게 다 보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 좌파 정권이 들어올까 싶어서 참 두려우니까 전부 태극기를 들고 대한문으로 몰린 것이죠. 그분들은 결국 이 나라 좌파 정권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5월 9일 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저는 명확하게 판단하시